자, 맨 14페이지 펴시면요. 그 제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자, 총칙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본장은 출제 거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기초적인 예를 정립하는 부분이다 되어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났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뭐 이론적이거나 뭐 조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쭉 넘기시면 18페이지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지적제도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고요. 자, 2번 네모 2번 밑에 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비교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저희 봤습니다. 양갈로 1번 보시면 토지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죠. 이원화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메뉴에 지적사무는 자,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그리고 부동산 등기 제도는 권리 주체의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요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얘들은요 항상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은 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일치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예외인 부분은 그냥 두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은 어떻게 서로 일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넘깁니다. 20페이지.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갈로 3번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한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 촉탁을 했고요. 그리고 반갈로 4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부 기준에서는 소유자 정리 그리고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 등 일치시키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저희 등기법 시간에 맨 첫째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일치시킨 절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제가 학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서 23페이지 봅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자, 제3절 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저희가 해야 되는 지적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법은 방금 봤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 중에 지적에 관한 법률만 따로 빼내서 보서 우리는 지적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법령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지적법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어떻게 쳐야 되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의 법률이라고 쳐야지 여러분들이 이 법령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중에 지적법이 우리 공시 과목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이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지적법은 어떤 법이냐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요.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는요, 사실에 관한 정보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에 관한 정보는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이 이 필지, 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정보일 거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정보는요,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한 필지 정보에 관련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존까지 저희가 봤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관한 사항, 권리관계 정보는 등기부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혹시? 등기부에서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까지였지 경계 좌표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권리관계, 각국의 소유자에 관한 사안, 그리고요, 을구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모조리 조목조목 등기가 되었지만, 어떻게 지적법에는 뭐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차이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한필지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가 이런 정보가 어디에? 바로 지적 공부, 우리가 배우고는 지적 공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그리고 등록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우리는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8가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8가지 지적공부 중에 어디에 어떻게 등록할 것이고 등록된 이 지적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배우는 방법이 이 법이 우리 지적법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줄여서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부터 면적까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요. 토지의 표시, 소유자 표시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어떻게 기록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지적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중에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문제가요. 많게는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적공부에서는요, 지적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지적공부가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그리고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제가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요, 자, 10문제에서 11문제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은요, 방금 저번 시간까지 봤던 등기법과는 조금은 다르게요. 공부하시는데 학습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얘들은 기본이 조문을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조문이 민법처럼 은는 이다 아님이 다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얘는 빈칸 채워넣기예요. 이 빈칸에 이다 아니다 뭡니까? O인지 X인지 그리고요 명사가 바뀌어요. 그럼 얘들은요 요 뭐다 키워드만 들고 가면은 단순하게 암기만 해도 문제는 충분히 10점에서 11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얘들은 문제하는 경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 방향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학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봅니다. 기본적으로 소재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소재에 관해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소재 행정구역 명칭동 우리가 뭐 신청하거나 뭔가 관여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뭡니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등기 신청하러 갑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소재는 전적으로 국가 사무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소재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시험은 어디서부터? 바로 지번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에 소재 제외하고 지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적법의 기본적은요, 지적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누가 하고 있느냐?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지적법에 관련해서는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국가가 결정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온 나라 국토를 헤집으면서 이렇게 당당 업무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 국가사무를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주고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산하에 있는 지적소관청이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국가사무위임조기 때문에 누가 시장군수구청장 밑에 있는 지적소관청이 국가의 지위로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국가사무이고요. 그 사무처리 누가 한다? 네, 지적소관청이 당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위로서. 되겠나요? 그 내용들이 요 책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지적국정주의 양갈로 1번 되어 있나요? 23페이지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에서요, 양갈로 1번 지적국정주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고 국가 고유 사무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바로 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행하고 있죠. 누가 국가가 지군구에 기관을 위임한 것인데 결국엔 누가 이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국가기관의 지위로서. 됐나요? 예,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뭐 용어의 정리 쭉 있는데요.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편리는 하겠지만 뭐 그다지 문제 필요성 없습니다. 쭉 넘기셔서요. 이제 어디를 보느냐? 토지의 등록 뭐 필지 나오는데요. 보실 필요 없이 넘겨서 34페이지. 토지의 등록사항 있습니까? 네, 토지의 등록사항 뭡니까? 바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뭡니까? 소재지번, 소재 제외하고 지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지번은요,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주요 파트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어려울 것 없이 출제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번이에요, 지번.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지번 보시면,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지번이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별로 하나씩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 밑줄, 토지의 특정성 밑줄, 그리고 개별성 밑줄.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번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번은요, 개별적이고 특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지번입니다라고 하면 이 지번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같이 봅니다. 필지에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치 추측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지번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앞에 보세요. 특정성,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번으로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우리 지번의 목표가 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면 지번 말고 뭡니까? 도로식 주소 사용하잖아요. 도로 주소 사용하잖아요. 맞나요? 지금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도로식 이제 주소가 이제 정착은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양분화되었습니다.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가 되고 있고 지적공부가 일원화되어서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일원화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는 명확하게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신경 쓰실 거 없고 우리는 지번을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쓸 때는요 뭐였습니까? 번지였잖아요. 3번지, 2번지 기억납니까? 1지번, 2지번 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서만 지번이 나왔지 우리는 번지를 쓴다고요. 요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지번과 번지가 구분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토지가요 우동 1지번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1지번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숫자를 우리는 1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지번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우리는 1번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토지를 우리는 1지번, 2지번, 3지번으로서 지번 뭡니까? 땅에 번호를 붙인다고 해서 우리는 지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맞나요?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지번이 아니라 이 건물의 번호는 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상 보면은 번지로 쓰는 게 우린 지번, 땅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건 땅을 찾아가는 겁니까? 친구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찾아. 그래서 야, 너그 몇 통 몇 반 몇 번지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맞나요? 몇 번지 뭡니까? 집을 찾아가는 거지. 그 집이 붙어있는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지를 많이 썼지만 지금 우리는 지적법이죠. 건물보다는 뭐가? 땅입니다. 이 땅의 번호 지번을 불러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 시간에는 지번으로 우리 명칭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생활 업무 나가셔가지고 뭐 1지번입니다, 2지번입니다 이렇게 번지보다 지번 말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중개사가 말하게 되면요 보다 전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지가 아니라 지번을 써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명확하게 이거는 근데 지번인지 번지인지 시험은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이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도는 꼭 들고 가시고요. 자, 근데 저도 급하면은 막 지번 해야 되는데 번지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급하구나 지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번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부여를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자, 얘는요 지금 방금 봤던 1지번 그리고 2지번처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1지번, 2지번 단독 지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는데 얘는요 지목에 따라서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록하는가의 기준, 등록되는 곳이 어느 장부인가 어느 지적 공부인가에 따라서 토지 대장이다 또는 지적도에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1지번, 2지번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부여 지역이 토지장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이거나 또는요 임야도라면 얘는요 산자를 붙이고요 산 뒤에다가 1지번 또는 산 붙이고 2지번 뭡니까? 산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산 1지번, 산 2지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산 1지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임야이구나가 아니라 임야도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됐나요? 임야이기 때문에 산 1지번이 아니라 어디에? 임야 대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산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산 1지번 하면 우리는 임야구나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전 단계입니다. 뭡니까? 임야도에 기록되어 있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번이 산이 부여된 거고 결론적으로 뭐다? 산 부였으면 임야이다까지도 연결되겠지만 우린 중요한 건 시험은 뭐가 나온다? 임야이기 때문에 산 1지번이 아니라 임야 대장, 임야 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산 1지번이구나, 산 2지번이구나 등록지 기준 따라간다는 거 됐나요? 요거 들고 가십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는 단식 지번이라고 해요. 1지번, 산 1지번 얘는 단식 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보신 적 있습니까? 1-1 또는요 산 1-2 이런 지원 본 적 있습니까? 네, 맞아요. 얘는 어떻게? 얘는 우리는 요 앞에 우리는 본번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표시를요. 우리는 의라고 읽어야 돼요. 의. 됐나요? 그러면은 이 지번 한번 읽어 볼까요? 1의 1지번입니다.
되겠습니까? 1의 1지번 읽어야지. 1-1, 1-2 하시면 진짜 자격증 없는 사람 같고요. 우리는 이제 1의 1지번, 1의 2지번입니다. 자, 근데 요 비슷한 형태로 등기법 기억납니까? 등기법에서 어땠습니까? 부가 기록이었기 때문에 1부기 1호였죠. 자, 이때는요. 의라고 읽는다가 기출지문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어떻게? 1의 1지번, 산 1의 2지번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뭐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이해를 하고 하시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지의 부여 기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부여 기준은요, 바로 북서기본법입니다. 북서기본법. 자, 북서기본법의 우리 기본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북서쪽에서 시작해서요, 남동쪽에서 끝나는 아라비아 숫자 뭡니까? 숫자 그냥 기본적으로 숫자를 기입할 때 그 방법대로 필지별로 순서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한 개 치시고요. 동그라미 안에 자, 여러분들 순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1부터 10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대부분 어떻게 적을까요? 1부터 10까지 적으라면은 막 이제 뭐 빙고 게임 하듯 1, 2 이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기본 자 숫자를 차례대로 적으세요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기본적으로 적는다고요. 뭐다? 북서기본법은 다른 말로 그냥 아라비아 숫자 적는 방법대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북서기본법이 다른 말로 아라비아 숫자 적는 방법대로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바로 신규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등록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본부를 키워드로 잡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서기본법으로 해서 어떻게 북서쪽에서 1지번씩 쭉 연결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100지번통 남동쪽으로 끝이 날 겁니다. 자, 북서기본법으로 쭉 지번이 부여되는 그런 지적도 토지장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건 산입니다. 산. 임야예요. 임야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는요, 단순하게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보시면 여기는 산 25지번 그리고 여기는 자, 20지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20지번 바로 밑에는 이렇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이게 88지번. 자, 이러한 토지가 있다 봅시다. 자, 1지번부터 100지번까지 토지와 바로 이 토지와 인근 야산에 이렇게 지형도가 같이 붙어 있다고 봅시다. 이럴 때 자, 신규 등록 한번 봅니다. 신규 등록. 자, 이러한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신규 등록이 되면 신규 등록은 뭘까? 신규 등록. 없는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바다 등을 개간을 해서 토지를 새로이 만들고 등록한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바다를요, 이렇게 형길 변경 어떻게 메꿔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없던 토지를 새로이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지번을 부여할 것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북서기본법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100지번에 끝났죠. 순차적으로 100지번 다음 지번 101지번으로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자 101지번을 부여하고 여러분이 자 1지번에 있습니다. 101지번을 주면서 찾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101지번 주면 여러분들은 이 근방에 온다고요. 맞나요? 이 근처 없던데요. 맞아요. 101지번을 주면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특정성과 개별성에서 주소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진 번지인데 이 지번인데요. 지번으로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예,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함으로써 자 본번의 부번입니다. 본번의 부번을 부여함으로써 20의 1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찾아가세요 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당장에 20번 지번 찾아오거든. 맞나요? 본번지 20번지 찾아오기 때문에 본번의 부번을 부여하는 게 특정성에 있어서도 개별성에 있어서도 주소 찾아갈 수 있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봅니다. 또 이게 신규 등록이었고요. 자,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임야 등입니다. 산, 동산 같은 것들을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지목을 대로 바꾸고 어디에 토지 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 임야도 임야 대장이 기록되어 있죠. 맞나요? 임야도 임야 대장에 있는 것을 형질 변경 공사를 마치고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산 25지번을 어떻게 17지번 인접지에 평지가 붙어 있으니까 개간을 해서 얘를 뭐 이제 빌라도 짓고 아파트도 지으려고 어떻게 개간을 해서 형질 변경 공사 대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지목을 대로 바꾸게 되면 자, 대는요 어디에 기록돼야 됩니까? 대는 지적도 토지장에 기록돼야 되죠. 맞습니까? 옮겨 등록하려 하고 있는데 주소를 산 25지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어떻게? 산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라비아 숫자만 적어야 돼요. 옮겨 등록하면서 25지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기본에 25지번이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맞나요? 중복되기 때문에 25지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산 25지번 얘는요 쓸 수가 아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결번을 시키고요. 산 25지번 결번을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101지번 넣어볼까요? 찾아갑니까? 못 찾아갑니까? 100지번 끝났으니까 101지번 못 찾아간다고. 어떻게? 똑같이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합시다. 그럼 인접지가 17지번이니까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특정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단순하게 기본 방법으로 북서기본법에 의하지 않고요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이거나 라고 한다면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성, 개별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신규 등록 그리고 등록 전환이라면 키워드는 인접지 본번의 부번입니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 되겠습니까? 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봅니다. 3. 분할을 봅니다. 분할. 이러한 경우에 88 요 지번을 분할을 한번 해봅시다. 자, 88 지번이 있고요. 이 지번, 이 토지를 세 가지로,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자, 기존에 사용하던 본본은 그대로 두고요. 다시 한번요. 기존에 사용하던 본본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88지번 쓰고 나면 나머지는 88의 1, 얘는요 88의 2지번을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부가 먼저 붙고요. 자, 그리고 한번 봅니다. 가운데 거
88의 1지번을 다시 한 번 더 분할해 봅시다. 우리가 최초에는요 88 본번지를 분할을 했잖아요. 이제는 본번에 부번 있는 복식 표기지를 한번 분할을 해보자고요. 자 봅니다. 얘는요 기본적으로 88의 1지번입니다. 88의 1지번인데 얘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88의 2, 88의 3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자, 어떻게 기본은 어땠습니까? 기본 그냥 단순하게 부번을 부여하면 되었어요. 맞나요? 최종 필지는 본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 필지부터는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면 되었는데 얘는 아예 부번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겹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현재 지금 최종 부번이 2죠. 그러면 최종 부번 2 다음 순번의 부번부터 3, 4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최초의 원칙은요. 최초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되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번은 그냥 부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해서 최종 순번 부번 다음 부번 부부가 키워드가 돼요. 부부가. 다시 한번요. 자, 88지번 쪼갭니다. 그러면은 88 그리고 88의 1, 88의 2가 되겠죠. 본번을 쪼개면 그냥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번지가 있습니다. 부번지가 있어요. 부번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쪼개려고 한다면 분할하고자 한다면 함부로 갖다 부번 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분할이었고요. 자,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은 선이 중요해요. 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88지번 그리고 89지번 90지번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어때요?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장땡이죠. 맞나요? 사람은 야 형님 동생 해라. 형님이 최고지만요. 지번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최선순위 가장 빠른 본번으로서 통합을 시킵니다. 자 그럼 88, 89, 90지번이 이 세 필지가 통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선순위 숫자 누굽니까? 네, 88지번으로 합병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본번과 부번이 막 섞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88지번이고요. 자, 90의 1지번이고요. 그리고 92지번입니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본번 중에 제일 빠른 누가? 88지번이 선순위 본번으로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가장 빠른 본번만 찾아가면 돼요. 가장 빠른 본번.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부여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북서기본법이라고 해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 적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규 등록 전환하게 되면 얘는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기고요. 맞나요?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기거나 또는요 등록지가 임야도에서 토지장으로 옮겨 등록이 되거나 한다면 얘들은요 북서기본법에 의하면 어떻게 그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1지번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위치를 보다 더 특정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접지 본번의 부번입니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함으로써 그 위치 특정성 개별성을 더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기본어에 사용하던 본번은 그대로 두고요. 어떻게? 부번을 부여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번지를 다시 한번 분할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부번문을 부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되었죠. 자, 그리고 합병입니다. 합병은 가장 빠른 본번을 최선순위 본번만을 가져가다 쓰면 되었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여 기준 북서기본법에서 분할 합병 정도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 5번이 좀 어렵습니다. 시험은 5번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은요, 물론 1번, 2번, 3번, 4번에서 한 지문씩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될 경향도 있지만 가장 빈번도가 높은 것은 출제 빈번도가 요 5번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건 용어 어려워요. 용어가 됐나요? 자, 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듭니다. 도시 개발 사업 등 완료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또 옵니다. 이것도 어렵죠. 또 예를 좀 더 좁혀 드릴 겁니다. 바로 택지, 조성, 사업 또는 공사 등이 완공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어렵습니까? 네,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로 뭐다? 신도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물어봅니다. 자,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또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또 좁히면요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준공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대표적인 예가 신도시 사업 개발된 겁니다. 그럼 신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좁은 예로 봅시다. 신도시 하면 어때요? 신도시 하면 토지가 반듯반듯하잖아요. 기억납니까? 자, 뭐 예를 들을게요. 자,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번이 지 마음대로 막 돼 있다고요. 막 쪼개고 막 돼 있다고요. 맞나요? 이렇게 막 쪼개고 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신도시가 개발되었다라고 한다면 딱 꺼가지고요. 여기는요 주거지역, 여기는 녹지,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그 모양 자체가 땅 모양이 정형화, 직사각형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 보면 빌딩들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 요 근처에 보시면 원룸들 막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관공서 위주로. 네모 반듯한 필지로서. 맞습니까? 이게 뭐다? 이게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지역, 반듯반듯하게 도시개발 사업, 맞아, 반듯반듯하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자 한다면요, 얘는 정밀한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깔끔하게 그리고 정밀한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개념만 지금은 들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지만 지금 자체는요, 자, 결국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다, 요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 지역이다, 요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택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요거 떠올리면 뭐다? 신도시라고 한다면 이런 개발 형태가 되겠구나 정도만 떠올리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예, 같은 말이에요. 시험은요, 자, 물어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지번 부여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구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단어를 바꿔서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준공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물어본 것은 뭐다? 똑같은 방법을 물어본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인데 이걸 계속 물어보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똑같은 요 지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국서기본법에 의해서 1지번부터 100지번까지 순차적으로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지번, 그리고 8지번, 9지번, 뭐 시집에 이렇게 막 돼 있다 봅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방대로 막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만큼 중에서 절반을 뚝 끊어가지고 이 구역을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전체 하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이 절반을 뚝 떼어서요, 이 절반을 뚝 떼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시행구역 내구역, 얘는요 시행구역 밖 또는 외지역이라고 합니다. 외지역. 그래서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이쪽 지역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땅 나누어 있는 구분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불필요해요. 좀 전에 봤잖아요. 어떻게? 전체를 깔끔하게 몇 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지원들 싹 죄송합니다. 싹 밀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필지수가 정리가 되고 나면 필지수가 동일하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어요. 지금 절반 뚝자는 50개 필지잖아요. 깔끔하게 크게 명확하게 구획을 하게 되면요 확 준다고요. 절반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뭐 다 적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업 시행 전입니다. 자, 시행 전의 필지가 뭐 10필지로 갑시다. 10개의 필지였는데 그 지번이요 1번, 2번, 3지번, 4지번, 5지번, 6지번, 그리고 7지번, 8지번 있고 8의 1지번, 9의 1지번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번까지 넣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었고요. 자, 시행을 완료하고 나면 시행 완료 후라면요. 시행 완료 후가 되면 필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5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5필지가 되면 이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행 전에 이렇게 복잡했던 지번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또는 지적확정처나 실시적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면 시행 완료 후에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깔끔하게 구획된 이 지면에다가 지표에다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까의 문제가 바로 지적확정처나 실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해서 어떻게 5필지로 줄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번을 마음대로 부여하느냐? 1지번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국서기본법에서 1지번부터 10지번까지 쭉 넣으면 되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이거 화명동 합시다. 화명동. 저 화명동 1구역, 2구역 해서 전체가 1지번부터 100지번이 화명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구역, 2구에서 1구역을 재개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쭉 한다고 본다면 지번, 사업 시행 외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지번이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막 갖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냥 우리 깔끔하게 우리 신도시 사람이니까 새로 이제 1지역 재개발했으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사례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얘들은 전체가 화명동이기 때문에. 맞나요? 우리는 그것을 지번 부여 지역 단위라고 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 단위로 1번부터 100지번이지 지 맘대로 우리 신도시니까 1번부터 100지번 넣으면 된다는다? 안 된다는 거. 구획별로 지번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10지번 10개의 필지를 5개의 필지로 줄이다 보니까 자, 가져올 수 있는 지번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적으로 해서 자 봅니다. 시행구역 내에 있는, 다시 한번요.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에 본번만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시행구역 내에 있는 지번 중에 종전 지번 중에 본번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번 쓸 수 있다 없다? 본번만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지번 중에 본번만을 갖고 오는데요. 그러면 1, 2, 3, 4, 5 가져오면 순차적으로 가져오면 되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4지번도 4지번. 4지번은요. 경계에 걸쳐 있죠. 그리고 자, 5지번은 시행구역 내에도 있고 시행구역 외에도 있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중복된 지번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요. 중복 지번이라고 하고, 얘는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언제 걸쳐 있거나 중복 지번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걸쳐 있거나 중복된 지번을 우리는 하자 있는 지번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요. 좁혀지겠네요.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본번만을 사용을 하되 하자 있는 본번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결국에는 3지번, 4지번 걸쳐 있어서 안 되고요. 5지번은요. 중복돼서 안 되고, 그러면 다음 순번 순차적으로 1, 2, 3, 4, 5 그다음에 6지번 7지번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갖다 쓸 종전 지번 중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지번은요 1지번, 2지번, 3지번, 그리고 4지번은 하자가 있어서, 5지번은 하자가 있어서 6지번, 7지번을 가져오네요. 되겠습니까? 이게 뭐다? 다시 한번요. 종전지번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다시 한번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지번 중에 본번만을 가져오되 하자 있는 지번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됐습니까? 이런 방법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또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구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또는요 다른 말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뭐라고 답한다고요?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종전 지번 중에 본번만을 가져오되 하자 있는 본번 제외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 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를 동그라미 5번 있나요? 38페이지에 가운데 쪽에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5번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얘는 지번에 출제가 된다. 그럼 한 지문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출제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문제로 얘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기획법 부여 기준 원칙입니다. 자, 실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실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다음 본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 2번이 있죠. 두 번째 줄에 본번이 같은 지번, 중복되어 있는 지번이에요. 자, 시행구역 내와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다, 중복되어 있거나 2번이네요. 뭡니까? 실시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걸쳐 X 하시고요. 같은 X 합니다. 중복되어 있거나 걸쳐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자 있는 지번이라고 하고, 하자 있는 지번은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되겠나요? 근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도시개발 사업 등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 동그라미 니은번에. 네, 동그라미 니은 도시개발 사업 등 밑줄 겁니다. 결국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역 또는요 도시개발 사업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방금 봤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지번만을 사용하되 하자 있는 지번 사용 가능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결국엔 같은 지문이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밑줄 사업계획도. 아니 교수님 좀 전에 도시개발사업 등 또는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지역 또는 뭡니까?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똑같다며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네요. 얘는 뭔데요? 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사업계획도 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자, 이제 어떻게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라고 해서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계획도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획도에 지번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겁니다. 라고 계획도를 작성할 때 이 계획도는 지 맘대로 적으면 됩니까? 1번부터 100번 지번 지 맘대로 막 부여하면 됩니까? 어떻게? 뭐에 맞춰서? 예,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대로 이 계획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계획도에 있는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자, 사업계획도를 어떻게 지번을 부여한다? 어떻게 작성한다?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대로 계획도를 그리는 거예요. 완공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도에 그려져 있는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업을 떼서 보면요, 자,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택지조성공사 준공완료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자, 계획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해서 그대로 사업계획도를 작성을 하고요. 완료가 되었다, 준공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요, 사업계획도 작성한 대로 그대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 결국에는 이 계획과 사업계획도는요,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왜 헷갈리느냐? 지금 저희가 봤던 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준공된 지역 맞나요? 그런데 이게 뭐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한 때에는 사업계획도 따르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지번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지번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라고 한다면 얘는요,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대로 어떻게 부여를 하면 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결국에는 뭐다? 이렇게 요 네 가지는 같은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다? 같은 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준용되는 경우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축지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축지행은 방금 봤던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를 준용하는 것 세 가지를 더 하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자,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번 부여지역에서 지번 변경,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그리고요,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축지행의 경우에는 자,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요, 준용하는 것 세 가지 축지행도 그 방법이 뭐다?
사업시행구역 내인 종전지번 중에 본번으로 부여를 하되 하자 있는 지번 사용 가능 불가능한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제 지번 부여 방법을 똑같은 방법대로 사용하는 건 총 몇 개입니까? 총 4개입니까? 7개예요. 요 3가지 사업계획도 그대로 작성을 하죠. 맞나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3가지 축지행, 결국에 이 7가지가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지역의 완공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 3가지를 찾으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하나는 해서 7가지 중에서 다른 거 이상한 거 2개, 3개 껴가지고 그 2개, 3개 아닌 거 2개 골라라, 3개 골라라, 요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뭐냐? 바로 이 7가지가 같은 방법이다 아니다를 들고 가시면 돼요. 되겠나요? 자, 그럼 얘는 교수님 좀 전에 봤던 거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지번 중에 본번만을 사용하되 하자 있는 본번 사용하지 못한다. 얘는요, 한 지문짜리로서 전체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구성하기 딱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부여 기준은요, 신규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북서 기본법에 따르지 않고 얘들은요, 인접지 본번에 부본을 부여해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합병은요, 분할은 본번 그대로 두고 부본을 부여하면 되었죠. 그럼 부본지를 다시 한번 분할하게 되면요, 최종 부본, 다음 순번에 부본을 쓰면 됩니다. 왜? 부본 겹치지 말라고. 자, 합병입니다. 합병은 뭐 신경 쓸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맨 앞자리, 맨 선순위 본번으로서 합병을 하면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요. 제일 중요한 거 5번이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완료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 결국은 뭐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것이고요. 준공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축지행 3가지가 7가지가 어떻게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지번 중에 본번만을 가져오되, 본번만입니다. 부번은 못 씁니다. 본번만을 가져오되 하자 있는 본번 겹치거나 중복이 되어 있거나 라고 한다면 얘들은 하자 있는 본번 쓸 수 있다 없다? 하자 있는 본번 제외하고 본번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방법이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자, 지번은 매년 한 문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쉽게 나온다면 그냥 한 지문 정도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지문이 이 7가지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따로 막 떼서 학습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같은 방법이다. 7가지가. 됐습니까? 같은 방법이다. 7가지. 이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됐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39페이지인 지목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